자, 오늘 나와주신 6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강승규입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재원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14기 시민논객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 처리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보면 그 미디어법에 대해서 이제 그 개정 반대 의견이 물론 더 많이 있었고요. 또 직권상정에 대해서 특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서 꼭 그 통과시켰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성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그 미디어법 처리는 그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지난 110일간의 그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또 각 야당들이 그 대체 법안을 또 발의를 했고 이 부분들을 다시 토론해서 정상적으로 표결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문방위 상임위원장을 그 7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방해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는 국회법 표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여론 과독점에 대한 우려들을 저희 한나라당에서 수정안으로 다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예. 여야 의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잠깐이나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부탁드리죠. 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오만한 독선적인 직권상정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하늘도 도우셔서 한나라당이 기도했던 언론 악법은 원천 무효됐습니다. 이렇게 그 한나라당은 왜 이 언론 악법을 이렇게 꼭 이런 무리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이 오만한 일방 독주형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통해서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국회 현장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거대 여당에게 국민의 뜻이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면은 얼마나 무서운 횡포와 독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고요. 강성규 의원께서 지금 국민의 뜻, 국민과의 약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늘 답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언론조사는 국민의 10명 중에 6명 내지 8분이 언론 악법의 처리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특히 이번 회기 내의 직권상정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층까지도 10명 중 6명이 반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국민과 약속했다고 하는데 예. 한나라당이 약속한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홍성걸 교수께 드리죠. 예, 지금 질문은 이번 국회에서 이 미디어법을 이렇게 직권상정을 통해서 강행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이게 불가피했느냐라는 것인데요. 저도 이게 과연 하루 이틀을 다투는 법이냐라는 데는 저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반드시 오늘 내일 중에 처리돼야 되는 그런 또 7월 25일까지 임시국회 내에서 꼭 처리돼야 되느냐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이 법안을 가지고 다루어온 행태를 보더라도 어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겠습니다만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두면 이게 국제적 망신은 이미 당한 거고 자칫하면 이제 우주까지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은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안에서 굉장히 많이 물러났어요. 그리고 상당한 부분 소위 야권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여론에 대한 독과점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번에 처리한 것이 미디어 산업 발전이나 또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교수님. 네, 여러 국민들이 아마 아쉬워하고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민주주의의 파괴의 현장이 된 게 아닌가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통의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불통의 국회가 된 게 아닌가 다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통되고 이렇게 단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좀 일방주의적 정책 기조가 국회 내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디어 법안,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없고 시급을 다투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법안이 처리될 때 남쪽 지역에서는 수해 물난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키스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까지 일자리 창출과 방송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나름대로의 기본적 자료가 사실 조작되고 왜곡됐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 정책에 기반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부실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사실 철회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요. 그러한 조작과 오류가 있었음을 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이런 식으로밖에 일방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생각을 들면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좀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대리투표가 일어났다고 하고 일사부재에 위반되는 재투표가 행해졌다고 하고요. 또 야당과의 협상도 상임의 통과 의뢰도 또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도 사실 전체적인 형식으로 보아도 일상적인 국회의 진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미디어 법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국민들의 편익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신문 또 대기업 그들에게만 일방적 특혜를 준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의 해명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영 교수님.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참 잘됐다는 국민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이 현상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굉장히 안타까움들이 많으셨을 테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이창현 선생님께서 미디어법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제 조금 더 뒤에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법안을 통과를 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참 안타깝고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홍성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법안에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는데 과연 논의가 진전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또 어떤 분, 관여하셨던 분들이 또 사실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뭐 이걸 일부에서 날치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방 또는 오만스럽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17대 때도 거꾸로 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당시에 야당이어서 의석을 점거하려고 했었고